안녕하세요. 우리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아마 안 들었던 친구들만 들었고, 지난주가 정의의 실질적 기준, 온클로는 선생님 강의론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인데다가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예요. 온클로만 거의 선생님 강의를 듣는 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아쉬운 마음이라도 한번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더 힘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일단 오늘은 선생님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 구글 폼으로 퀴즈 냈었잖아요. 그 퀴즈 한번 맞춰보고 난 다음에 수업 해볼게요. 퀴즈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죠. 동양에서는 의로움, 고대 서양에서는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 요거를 의미하는 건 뭘까? 동양에서는 공자가 의로움이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플라톤이 영혼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오늘날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된 상태다. 요거 우리 학습지 어디에 있어요? 학습지 3페이지에 있죠. 개인이나 사회가 추구해야 될 기본적 덕목으로 말하기도 한다. 요거는 뭘까요? 답. 나 이건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이게 뭐 그래도 꽤 많은 친구들이 답을 맞춰주긴 했어요. 그 외에는 공정성, 도덕, 분배적 정의도 어떻게 보면 맞죠. 여기서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니까. 하지만 이거랑 조금 더 큰 의미, 동양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랑 관련된 거, 정의 물음표? 그렇죠. 정의죠. 답은 정의예요. 답은 정의가 정답. 여기 근데 론리를 왜 썼을까? 외로운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문제 하나 더 냈던 게 선생님 정의에서 아까 얘기했던 동양, 서양 그리고 뭐 정의의 정의 그리고 선생님 왜 그 얘기도 했었죠. 정의로운 사회. 달리기 얘기하면서 모두 다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절차를 다 가져야 된다. 우리가 출발선에 들어온 거에 따라 정당한 몫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정의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 중에 서양에서 플라톤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각자의 가치에 따라 권력이나 명예, 재화를 분배하는 거 요거는 뭐였어요? 기억을 떠올려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일반적 정의랑 특수적 정의 얘기하고 일반적 정의는 여기 있네. 일반적 정의는 두 글자로 준법, 법을 지키는 거. 분배적 정의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실질적 기준, 뭐의 실질적 기준, 분배의 실질적 기준, 돈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 뭐 합격자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 뭐 누구한테 어떤 몫을 분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답은 분배적 정의였죠. 그죠? 교정적 정의는 교도소에 써 있다고 했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정의, 형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었어. 그죠? 교환적 정의는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교환하는 그 물건의 가치가 동등한지 그런 거에 대한 정의도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정의에서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특수적 정의 중에 분배적 정의가 각자의 가치에 따라 권력이나 명예,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분배해야 돼? 라는 세 가지 기준이 있었죠. 뭐 있었죠? 업적, 능력, 필요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 물어봤는데 특징, 뭐 장점, 단점, 특징 그리고 사례 요거 잘 알아두라고 했었는데 일단 업적에 따른 분배가 가지는 장점이 뭘까를 따지는 거였어요. 우리 업적에 따른 분배가 가지는 장점 뭐 있죠? 생각해보면 되는 게 우리 성과연봉제 얘기했었지, 그치?
성과연봉제가 뭐라 그랬어? A팀이 있고 B팀이 있어. A팀이 둘 다 질병관리청에서 일해. 근데 이 질병 예방 또는 방역에 A팀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는 홍보물을 제작을 했어. 한 사람들이 90%가 이거 홍보물을 인식하고 있고 이걸로 꽤 많은 70%가 실제로 실천에 옮겼어. B팀은 홍보물을 만들었지만 사람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됐어. 그래서 한 30%밖에 못했어. 그래서 업적이 훨씬 더 커. 얘네를 더 많은 연봉을 주자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많은 업적을 세운 거지. 질병을 해결하는데 코로나 예방이나 등등 여러 가지에. 그러면 A에게 더 많은 연봉을 주자. 업적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연봉을 주자라는 게 성과연봉제였죠. 요거 하면 좋은 점이 뭐야? 그치. 얘는 일단 객관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90에서 70이니까 얘네는 10점 만점에 9 더하기 20점 만점에 9 더하기 7에서 16, 20점 만점에 3 더하기에서 8, 요거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높네 이렇게 비교하기가 쉬워. 그치? 근데 단점으로 쌤이 얘기해준 것 때문에 아마 여기 많은 친구들이 헷갈린 것 같은데 쌤 그렇게 헷갈리게 문제는 안 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A팀이 지금 당장 홍보율이 높긴 했어. 그리고 실천율도 높았어. 근데 B팀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또는 아니면 A팀은 이런 실적은 높았지만 팀원들의 협동심이나 아니면 그 팀장이 이 사람들을 잘하는 리더십이나 등등 이런 문제에서는 너무 낮아.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 선생님이면 수업에서 아니면 연수 아니면 상담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어떤 선생님은 상담을 너무 잘해. 수업은 잘 못해. 어떤 선생님 수업은 너무 잘하지만 상담을 안 해주셔. 전혀 안 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선생님에게 점수를 더 높게 줘야 하는지 우리가 애매하다, 헷갈린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도 맞고 개인의 성취 동기 A팀처럼 홍보 그럼 더 많이 올려야겠다. 돈 더 받으려면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발전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 지금 A, B팀에 대한 어떤 필요에 따른 분배였나요? A팀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고용을 했어. 또는 A팀이 아니구나. B팀에 장애인 고용을 했어. 또는 B팀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나요? 전혀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업적에 따른 분배든 아니면 능력에 따른 분배든 둘 다 하지 않고 오로지 필요에 따른 분배에서만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면 능력에 따른 분배에 해당하는 사례 한번 맞춰볼까요? 선생님 요거 1번 자격증 소지자 우대, 2번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 3번 저소득층의 복지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중에 능력에 따른 분배는 뭘까요?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맞춰줬어. 이게 아마 공부를 안 하고 먼저 풀어본 거 아닐까요? 그죠? 지금은 너무너무 쉽지? 다 맞추지? 그지? 1번이 정답이죠. 능력이라는 건 이걸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여기 자동차 운전면허.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에서 한식 조리 기능사를 가진 자격증을 갖는 사람을 우대한대. 이거는 한식 조리 기능을 먼저 보는 거지. 이 능력을 보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2번은 아까 얘기했던 업적에 따른 분배지. 성과 연봉제.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성과를 냈는지 거기에 따라 연봉을 주는 거. 3번 저소득층 가정 형편에 따라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해서 지금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경우에 월 100만 원을 준대. 저소득층을 긴급 생계를 지원해주는 건 필요에 따른 분배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 자격증 소지자 우대. 그리고 이런 내용이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뭐 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배운 거나 있으면 적어주세요 했는데 이만큼 많은 친구들이 적어줬더라고. 그래서 이런 다 소개시켜주면 좋겠지만 시간상 이 친구들만 먼저 소개를 해줄게요. 대학 입시제도의 공정성 판단하기. 요거 기억나죠? 일단 대학 입시제도는 우리 능력에 따른 분배지.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가는 거니까. 근데 요건 능력에 따른 분배지만 여기서 특히 지역균형 선발 전형, 여러분들 알고 있는 농어촌 전형 같은 게 있겠죠. 우리나라의 전체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뭐 남한이라고 하면 뭐 여기서 특정 지역에 특히 수도권에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한 대학교에 뭐 예를 들어서 50%가 가는 거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지역 전체에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의 중심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 등등 또는 지방 또는 농어촌 지역처럼 특수한 경우에 교육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예를 들면 강남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강남이랑 매우 차이가 나잖아. 뭐 가정 형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멀어서 뭐 차단되어 있거나 학원이 없거나 학원이 아니라 공교육도 학교가 별로 없거나 이런 시스템의 경우 우리가 이거는 고려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고루고루 뽑을 수 있도록 이거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준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아까 방금 본 성과연봉제 얘기네. 업적에 따라 월급 차이가 생기는 것은 괜찮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업적을 크게 낸 사람, 적게 낸 사람이 있는데 더 큰 업적을 낸 사람이 더 많이 이익을 받아야 된다. 요거는 업적. 오, 그렇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분배라는 건 기준이 모호하다. 정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딱 정의 내리기 어려운데 분배라는 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개인의 손익과 직결된다. 음식 분배, 청소 분배.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단어들만 보더라도 그렇다. 누군가 많이 먹으면 누군가 적게 먹지. 돈도 우리 세금도 어딘가에 많이 쓰면 어딘가에 적게 쓰고. 우리 교실에서 누가 편한 청소구역을 가져가면 누구는 더 어려운 청소구역을 가져가겠지, 그치?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토지제도를 얘기했어. 우리 주희가 이야기한 토지제도는 식구 수를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 너무 정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아주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거기에 이미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냥 노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만 하는 사람은 그걸로 자신의 토지를 갖고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는 평생을 해도 어렵다.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부유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식솔과 더 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등등. 그래서 관련 책들을 읽고 싶대. 관련 책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거 선생님 추천해주세요 하면 쌤 추천해줄 테니까 한번 또는 인터넷에 쳐봐도 되고 많이 읽어보세요. 읽고 쌤한테 그 감상문 가지고 오면 또 쌤이 써줄게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문제로 얘기했던 거 이거 누구였죠? 사상가에 나 지금 봤어. 이름은 해놓고 왈초의 분맥주에 대한 생각을 이런 여기 정답 적어준 것 중에 선생님이 몇 가지 가져왔는데 왈초라고 쓴 친구도 있고 왈쩌라고 쓴 친구도 있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맞춰줬더라고. 선생님 왈초도 알아둬야 된다고 했죠. 왈초가 일단 얘기했던 건 업적 능력 필요 이런 딱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들. 여기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일단 분배돼야 된다.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 제목에도 다양한 분배 기준을 제시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 있었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위치까지 차지하면 안 된다. 다른 가치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경제적 위치에 성공한 사람이 정치적 위치에, 또는 여기 사회적 가치가 있는 실장이 다른 학생과 같은 기준으로 시험 등급이 나오는 거. 공부와 관련된 멘토 멘티가 있는 것처럼 운동에 따라 있는 멘토 멘티 막 이런 얘기도 해주죠. 되게 얘기를 많이 해줬어. 이거 다시 하나씩 보면 왈처의 분배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하는 게 공정하고 좋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이제 이거랑 같은 얘기네요. 그리고 각자 다 옳은 분배 기준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경제적 위치에서 성공한 사람이 정치적 위치에서 발을 못 디디는 거는 뭔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해줬냐면 기업에서의 경제활동 너무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 또는 되게 잘 나가는 기업을 자기가 거느리고 있어. 그러면 그거에서 배웠던 리더십 이런 거를 통해서 정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 경력으로 일 처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해준 거거든? 이 친구가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한 것 같아.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해주면 정치 잘하는 사람이 경제에서 좋은 위치 차지하면 안 되나요? 라는 그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 경제적 위치. 우리 경제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야 돼? 뭐 자유교환에 따라서 뭐 사업이 성공했거나 뭐 투자를 잘했거나. 정치 권력은 어떤 사람이 가져야 돼? 민주주의에 따라서 뭐 선거나 투표에 따라서 그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그치? 그래서 A의 높은 위치에 있어서 B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B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선거에서 이걸로 인해서 정치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 건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정치 권력이 높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엄마나 아빠가 국회의원이야. 그래서 그걸로 자기가 임용고시 합격을 해. 원래 공직이라는 뭐 등등 뭐 공무직 같은 것들 그거는 임용이랑 관련된 능력이 있어야 뽑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돈이 많아서 뽑혔어. 또는 정치적으로 권력이 높아서 뽑혔어. 그럼 안 된다는 거지. 여기 밑에 이야기하는 친구도 그런데 실장이라고 해서 실장이 더 높은 시험 등급에 나올 수는 있지. 하지만 실장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정치겠지. 이것 때문에 뭐 교육, 뭐 성적의 부분에 선생님이 더 높은 점수를 분배해준다? 실장이니까 더 높은 점수를 분배해준다? 요건 아니라는 거야. 좀 이제 이해되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친구들 막 자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줬는데 현주엽이라는 농구 선수가 농구라는 분야에서 엄청 뛰어난 한 획을 긋고 거기서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근데 이 사람이 도티라고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막 무시하면서 그러기도 했었대. 나이나 방송에서 현주엽 씨가 되게 높은 위치에 있고 이미 뭐 선배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학력, 나이 이런 걸 물었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속상했었나 봐. 그러면서 이거에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거, 자기가 그거에 잘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다른 분야의 사람을 무시하는 거, 함부로 판단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되게 나아가서 생각을 해줬네요. 그리고 이 친구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멘토 멘티 하는 것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공부, 예술, 뭐 체육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듯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기준으로 해도 좋겠다. 그치. 우리 체육 수업, 국어 수업, 사회 수업 다 다르잖아. 그런 거.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선생님도 원래 학급에 뭐 예술, 체육 이런 멘토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축제나 이런 게 있으면은 활발하게 할 텐데 거의 우리가 모둠이나 이런 걸 못하고 있어 너무 아쉽긴 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해줘가지고 꼭 여기에 써준 거 말고도 그렇거든? 근데 너무 고마워요. 우리 여기까지 했던 내용이 정의의 의미,
뭐 실질적 기준 이렇게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부터는 다른 내용을 배울 건데요. 이제 드디어 1단원 정의의 실질적 기준, 의미 요거 끝나고 2단원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 배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같이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사례 곰곰이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학습지 8페이지 피고 준비하고 다음 강의 눌러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